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등록된 정당만 무려 35곳에 달합니다. 약 4,400만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대부분 주류 정당으로 쏠리게 마련. 그런데 여기 기꺼이 소수 정당을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선거할 때면 떡볶이 먹고 어묵 몰고 사진 찍고 하지. 그래도 이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일방통행이지 않느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처럼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는 정치가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정치를 대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 해요. 이항이를 소수 정당. 그들에겐 국회의 문턱을 넘는 일조차 만만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 길을 오랜 시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작지만 힘있는 소수 정당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20대 국회의 김종훈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면서 민중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한 200일 정도가 회의가 있거나 토론회가 있거나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국회 3분의 2 이상은 국회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좋은 데가 있네. 사실 4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둘러 출근길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공항으로 달려온 길입니다. 아침에 한 6시쯤 되면 선거운동 나가죠. 그럼 표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또 눈을 마주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좀 바쁘죠. 예. 하지만 그는 이토록 바쁜 삶을 위해 4년 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됐고 이후 민중당이라는 원내 진보 정당을 창당하면서 바쁜 의정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기자회견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의사결정 행정을 볼 때 이분들 과연 최고 총수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정부에서 최대 주식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고 갑질을 해왔던 임원진들에 대한 기업의 이윤을 다 챙겨가고. 김종훈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울산 동구는 울산 북구, 창원, 성산과 함께 대표적인 노동자 지역구입니다. 때문에 노동 현장이나 사업장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말 그대로 산적해 있죠. 예? 1시에 또 방위배분 난걸 끝내야겠어요. 바로 가셔야 돼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원내 정당이 된다는 건 소수의 작은 목소리라도 직접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하템 해라 이런 식이에요.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우리는 서울을 비추면 국회의 아름다운 전경만 보고 또 국회 앞에 있는 어떤 높은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 이런 것만 절비하게
좋은 풍경만 보게 되는데 그 밑에서는 아우성이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처음으로 느껴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농성하는 것을 모든 것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들어가서 왜 농성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런 사람 농민들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고 장애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와서 그렇게 울부짖고 한다는 것을 처음 느꼈고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통틀어 소위 진보 정당에 소속된 20대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단 7명, 정의당이 6명, 민중당이 1명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음으로 엄청 반가워합니다. 별일 없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서울까지 그가 녹록치 않은 출퇴근길을 결심하게 된 데는 한밤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는데요. 한참 현대중공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뭐 한 12시 넘어 전화 오셨는데 처음에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래가 한참 있으니까 헉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그날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도저히 갈 수 없어가 술 한 잔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고 참 펑펑 우는데 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가까이 있었으면 나가가지고 정말 소주라도 한 잔 했을 텐데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실은 출퇴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방을 빼 출퇴근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사실 많이 보냈죠. 보내기도 하고 가면은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이라도 큰 힘은 안 되지만 힘내라고 중고 문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녁 늦게 내려가면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뭐 소주도 한 잔 나누고 그거밖에 할 수 없어가 미안한 거는 많았지만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치겠더라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아유 고맙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나. 누구에게나 옆자리는 있고 그 옆자리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는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곳엔 울산 중구에 도전장을 낸 노동당 이향희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실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했으면 좋을 노래를 선곡하는 중인데요. 노래 제목이 어떻게 같아요? 네, 시윤이 씨는 다 알더라고. 울산 중구에서 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향희 후보. 사실 울산 시민들에겐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2002년 보궐선거도 그렇고 2004년 총선,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제가 총선 5번 참여했는데 시작할 때 당선이 목표였던 선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을 선전할까, 홍보할까, 그리고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까, 이런 게 제 고민이었다면 울산 중구에서만 지난 18년간 국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이겠죠. 그 결과
사람들의 눈에 낯설었던 얼굴이 기억되고 이향희라는 이름 석자도 점점 익숙해졌죠. 그리고 그녀는 5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 제도는 오직 1등만 인정받는 것이라지만 지난 총선에선 2번째로 많은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그녀가 속한 노동당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국민 일반이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제 회의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3의 정치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분명히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전 중국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유난히 더 힘든 선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명함배포나 선거운동이라는 건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오전에 지금 다운동, 다운 사거리에서 오전 유세하시고 3시에 네, 그리고 3시에 3시에 이제 방역 네. 소독 공사.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차량들도 눈에 띄게 준 데다 오가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악수조차 마음 편히 못하니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소수정당 후보에겐 최악의 상황. 과연 사람들이 알아보긴 할까 싶은데요. 보면 이게 아주 과학적인 근거는 아닌데 신호당 차가 한 10대 정도 지나간다고 하면 그중에 한 대는 반응을 해요. 그중에 한 대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득표하는 득표율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투표하진 않잖아요. 그중에 한 6명이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한 20%가 저한테 지지 의사를 표현해 주셨잖아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그래서 이번에 선거하면서 느끼는 게 아직도 나는 20% 언저리인가? 낯선 주민들에겐 눈도장부터 찍고 후보의 이름부터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아는 사이라도 가능한 덜 만나고 여럿이 모이는 자리도 멀리하는 분위기 속에선 명함 하나 쥐어주는 일조차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5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거리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이젠 꽤 늘었답니다. 나름대로 선거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시민들 눈에 더 띄기 위한 노하우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있나요? 노하우나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미 당선이 됐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선거에서 계속 낙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을 만나도 1초를 만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을 이번 선거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다라는 마음으로 대해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 말고는 저한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구나. 반갑습니다. 중국 회의원 후보 이양희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틀림없이 이양이 맞습니다. 연세가 저 44.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처음 2002년에 출마했을 때 왜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 눈앞에서 명함을 이렇게 찢으면서 이 빨갱이야 북으로 가라 하셨던 그 어른들이 이제 조금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한 18년, 19년 이렇게 횟수를 더해가면서 쭉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걸 보시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노동당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마음으로 한 지역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투표해도 되겠다. 이쪽으로 옮기셨네. 아이고. 저쪽은 바람도 많이 치고 추운데 이쪽으로 옮기셨네. 이번에 꼭 당첨되세요. 필승, 필승. 아, 무조건 찍을게요. 가격파. 고맙습니다. 네. 서로 알아보는 건 비단 사랑하는 사이의 일만은 아니죠. 불경기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첩첩삼중이죠.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고맙습니다. 지역을 위해 뛰어줄 사람. 네, 들어가십시오. 그 사람을 알아보긴 했는데 걸림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아직 낯선 소수 정당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주 되면 더 나아지겠지. 예. 날 좀 풀리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힘내십시오. 이후 보고 하는 얘기도 맞고 노동당이 하는 이야기도 맞고 필요하긴 한데 울산 중구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정치로 성공 못한다. 어떻게든 배지를 빨리 달아야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가란 얘기 많이 하셨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가란 얘기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그러시죠. 그럼 이제 제가 당 같은 거 안 바꾸고도 반드시 성공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뭐 같이 웃고 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 얘기하기도 민망하지만은 사람의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거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은 건 초선 김종훈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4년이었지만 소수 정당이라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조선 산업이 지금 이제 뭐 한 5, 6년 동안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고 사실은 노동자들 이 생활이 어렵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될 일자 책임이 정부 여당이나 큰 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걸 외면해요. 그런 목소리를. 이런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정당이 더 커져서 우리 목소리들이 제대로 정책에 빨리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워낙 민중당이 다른 당들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서운함들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가끔은 당대표 성함이 틀리게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인데도 이제 그런 거 다시 연락드려서 저희 당대표 이름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럴 땐 조금 속상하죠. 저는 이제 오늘 밤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뭐 오늘 밤에 내려. 늦게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언제 시작할지도 시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의정 보고회 한다고 대충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 딱 그 비행기나 기차요 탄 것만 이렇게 딱 보니까 지구를 한 8바퀴 반 정도 돌았더라고요. 길 위에서 보낸 지난 4년. 그리고 그에겐 또다시 새로운 4년이 주어질까요? 이제 다시 새로운 선택의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자 좀 앉으세요. 요 버전하고 똑같은 거. 이양희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은 선거 유세 안무를 연습하는 날인데요. 공식 후보 번호는 8번입니다. 율동하고 유세차랑 같이 움직이는 시간은 아침 6시에
7시에서 9시 사이 아침 출근 유세할 때 하고 우리 또 퇴근 유세하죠. 6시부터 8시까지. 그때만 우리 율동하실 거예요. 타고난 몸치들이 있어요. 마음은 진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몸치인 분들은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뭐 뺄 테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자, 6명. 자, 첫 곡부터 합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다 심사위원이에요. 야, 다행히 살아있네. 오늘 처음으로 맞춰보는 안무지만 이미 동영상으로 연습해온 덕분에 제법 모양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뭐 일단 100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 쪽에 운동원들은 진짜 이양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인원수가 많은 그런 뭐 일야당이나 여당보다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기세는 눌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실합니다. 거대 양당의 선거 구도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소수 정당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내지 못하는 사람들, 주장하고 싶은 것,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은 제가 봤을 땐 보수 정당인데 자꾸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진짜 진보 정당을 아예 사람들의 시야 밖으로 밀어내고 지워버리죠. 투명 인간 취급하죠. 그러니까 그 전술이 너무나도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자, 요번에 할 때 됐다 할 거예요. 이거는 다 처음이에요. 여기 좀 힘들죠? 단디 보세요. 거듭된 도전이 어느덧 사전 오기. 그래서 정한 선거 구호는 바로 할 때 됐다 이향희. 과연 지역의 유권자들도 그 생각과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향희 후보의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3살 연하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선거 운동복에 뚜렷이 새겨진 두 글자. 네, 이향희 후보의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앞치마 메고 하트 들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그 블로그 들어가면 사진 다 올라와 있어요. 이복장에 그냥 정장에 그냥 앞치마, 분홍색 앞치마 메고 하트를 메고 사랑하는 아내의 외조의 달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혔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닮았는 거야. 예,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닮았다 진짜로야. 네. 근데 몇 살인데 동안이다. 아, 제가 3살 연합니다. 야, 이양이가 땡겨부터 야지. 예, 일도 잘하니까 어머니께서 일 좀 많이 시켜주세요. 예. 닮았어요. 엄청 닮았어요. 네, 닮았어. 아주 멋지다. 너무 이쁘고 멋지고 일도 잘하시게 그래 생겼네. 나니까는 내조를 잘하는 것 같다. 아니 그래 이양희 씨가 내조를 잘 받아서 잘하겠다.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꺾고 21%를 득표를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 역시 열심히 뛰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무리 보수 1번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진보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갈망들은 여전히 있다. 그 틈을 어떻게 더 좀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다가가면 분명히 변화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했어요. 아 담이에요? 담이 성화종 담이에요 원장님이. 여러 번의 도전, 거듭된 고배의 순간.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그때마다 먹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부부입니다. 오늘은 어디 돌았어요? 저는 병령 사거리. 고발하는 것 같은데. 울산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어느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10년 동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오늘 또 진짜 남편 만나고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들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뛰어야 되겠다라는 올라오시는 거예요? 투지가 더 올라오더라고요. 진짜로? 나이에 나한테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곳은 다름 아닌 노동운동을 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향희 후보와 울산의 인연이 시작된 출발점. 하지만 그
그때만 해도 그녀 자신이 울산에서 오랜 시간 정치를 할 운명이라고는 스스로도 몰랐다는군요. 2002년 중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정말 그냥 이 선거 때 후보 역할을 잠깐 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출마 기자회견문 낭독하면서 알았죠. 아, 이거 아니구나. 보니까 이 선거라는 게 성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후보한테 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를 후보로 돌파한 제가 당시에 제가 사회당 중국 국회의원 후보였는데 사회당이라는 당에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그 성과가 다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직을 맡고 일을 시작하게 됐죠. 울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부터 크고 작은 노동 현장들은 울산이라는 도시를 일으킨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불황이라는 꼬리표가 어디에나 따라붙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한 곳은 이곳 울산 동구. 바로 김종훈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조심 다녀오십시오. 조심 다녀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동구는 또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기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침 표정이 없어요.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선거 얘기는 사실상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한데 선거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늘 이제 뭐 건강하시라, 또 힘냅시다, 이 얘기 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았어요. 한때 대한민국 산업을 세계 정상으로 이끌었던 조선업. 하지만 위기가 닥쳤습니다. 불황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대량 해고로 지역 인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고용 위기가 가져온 게 또 지역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역 전반이 인구도 한 2, 3만 명이 줄었어요. 인구도 줄어들고 기업이 해왔던 사회복지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계속 머무고 살 건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갈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후보는 시의원으로 출발해 3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1년 이 지역의 구청장이 됐습니다. 당시 진보 진영 구청장 탄생이라는 화제를 몰고 왔던 장본인. 이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노동자들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죠. 고생한다고 빵빵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지지한다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이런.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민중당 출신 국회의원. 4년간 누구보다 바쁜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그가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출근 차량이 다소 줄어들었을 쯤 지지자들이 김종훈 후보를 찾았습니다. 하루 서가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서 이게 뭐 예전 같으면 뭐 농자업이 됐든 현장에도 많이 들어가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랬는데 자동차도 보니까 부서 외에는 이동도 못하게 이렇게 다 좀 지금 차단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혹시 모르는 사태에 또 하고 있어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정당들처럼 유명 인사도 스타 정치인도 없는 소수 정당. 지원 유세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지지자들이 그들에겐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나홀로 거리 유세가 3시간 만에 겨우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아이고 되네.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예? 아침에 오늘 그래도 햇볕이 안 나가지고 날씨가 흐리면 이거 선거 운동하기 좋잖아. 땡볕을 좀 덜 맞으니까. 빵이라도 좀 먹을까요? 샌드위치라도 하나 먹고 가지. 예. 아침에는 이거 밥 먹을 시간이 잘 안 돼 이게. 이제 바로 움직이니까. 요즘 같은 선거 기간엔 잘 차려진 아침 밥상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빵은 요기도 채우고 시간도 아끼기에 아주 그만이라는데요.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본격적인 선거에 막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거 열라면은 선거 등록도 못하게.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야, 옷 색깔이 화려해지시네. 먼저 와 있던 후보자들과 어색한 인사부터 나누는데요. 너무 다들 힘들었어. 그 사이 같은 지역에 출마한 노동당 후보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진보 진영 소수 정당. 그 공통점만으로도 통하는 게 많은 후보들. 당분간 두 사람은 선의의 라이벌로 지내게 되겠죠. 체중 조절을 좀 했어야 되는데 덩치가 있으면 오래 서서야지. 체중, 예, 아이고, 여기 어디시네? 네. 20대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다시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시간. 그는 국회의원이 그리고 진보 정당이 해야 할 일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제가 10남매여서 그런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중에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아픈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 들어요. 눈이 부시기에 찬란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2020년의 봄. 이 계절 마음 편히 즐길 순 없어도 유권자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니 저희도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저희 학생동은 11개 예, 직원들하고 나눠가지고 선거 벽보는 말하자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시민들의 첫인사쯤 되려나요? 희망의 메시지로 시민들과 인사하는 후보자들. 그리고 4월 2일 드디어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8번 이양입니다. 오늘부턴 현수막과 유세 차량이 동원되고 선거운동원들의 합류도 가능해졌죠. 가장 좋은 길목. 그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선거운동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신나게. 내가 누구다? 이양이다. 그렇지. 내가 이양이가 되자. 뭐 그런 얘기. 내가 이양이다. 뭐 이런 마음. 마인드로 좀 해달라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스크를 안 쓰면 아주 이쁜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데 못 보여주고 안타깝다, 그죠? 반갑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8번 이양입니다. 자, 신나게. 다리 많이 아프죠? 아, 괜찮아. 오케이.
내가 누구다? 이양이다. 사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힘든 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 국회의원 후보 8번 이양입니다. 실제로 선거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교차로에서 차가 신호 대기 중이다가 지나가면서 몇 번 나한테 손을 흔들어 주는지 몇 번 웃어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득표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4년 전 이맘때 이양희 후보는 이곳 울산 중구에 출마해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노동당이라는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2만 2천여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건데요. 오늘은 같은 노동당 후보와 연합 유세를 진행해 목소리를 좀 더 키워보기로 합니다. 젊고 역동적인 도시,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도시 중구를 원하신다면 8번 이양희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양희 후보가 출마한 울산 중구 지역은 울산에서도 보수 1번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그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봉쇄 조항 3% 조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조차도 얻지 못하면 의석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럽처럼 유럽은 뭐 3%도 있고 5%도 봉쇄 조항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은요. 정당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정당들의 정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해 줘요. 20대 총선에서 노동당이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1%가 안 됐어요. 정의당을 제외하고 1%가 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장벽을 가장 잘 아는 또 하나의 소수 정당. 김종훈 후보가 몸담고 있는 민중당입니다. 울산 동구는 이번 총선에서 5명의 후보가 출마해 울산 지역 내 최대 각축장으로 손꼽힙니다. 울산의 북구, 창원 성산구와 함께 대체로 노동자들의 여론이 힘을 얻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당선을 장담할 수도 없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 선거 후보 등록 전 지역 정의당 후보와는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나머지 진보 진영 후보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칸닝구 하면 되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울산의 선택 4.15 총선 동구 후보 토론회 3회를 맡은 현명택입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현재 동구에서는 5명의 그렇게 진행된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후보들. 결국 단일화 문제가 날선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어제 이제 단일 후보하고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참 당황을 했습니다. 최소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제 연락을 하셨으면. 저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도 직접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선거라는 과정 속에선 모든 과정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단일화 제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크다고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노동법을 개혁하거나 민생 법안을 다룰 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본인들끼리 짬짬이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소수 정당이라고
그런 어떤 힘있게 통과를 시키지는 못하지만 옳고 그름을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생각에 맞춰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잘 안 되고 또 입법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일방통행이지 않느냐. 코로나19의 영향이 비록 거세지만 선거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인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출마 경험이 많다 해도 선거는 언제나 힘이 드는 과정임을 매번 새롭게 깨닫는데요.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원하신다면 저한테는 113일 차예요. 예, 왜냐하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금까지 저는 쭉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113일 차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딱 7일밖에 안 남았어요. 보실 텐데 발걸음 멈추고 경청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노동당의 이양희 후보도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민중당의 김종훈 후보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봅니다. 후보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남은 7일 가운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할 시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걸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기호8번 이양희를 지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향해 갈 때쯤이면 특히 거대 양당 사이 소수 정당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그리고 어느덧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꼭 이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다 보니까 조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또 투표율은 많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고 각각의 이제 조직표들이 총 결집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을 지키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참담하죠. 이번에는 이양희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정치와 행정의 공백은 늘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왜 제대로 안 바꾸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주십시오. 선거운동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선거 유세. 선거운동원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매일매일 기운이 새롭게 나고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운 받아서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이양희를 국회로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이양희를 울지 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먼저 이동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모르겠어요. 아직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12시 선거운동 종료를 알리는 시간이 오면 어떤 망감이 교차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아직 선거운동이 몇 시간 남았기 때문에 아직 뭐 밤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빨리 좀 뛰어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후보의 시간. 그녀의 뜀박질은 자정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울산 동구에서도 마지막 유세가 한창이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중당 기호 7번 김종훈 후보, 미래통합당을 이길 수 있는 당선 가능한 후보 김종훈 후보 소개합니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힘내시다. 그동안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손 흔들어 주시고 힘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노동자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믿고 투표할 거야. 조직력도 미천도 약하다는 소수 정당. 국회의원으로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게 이제 언론을 타거나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 뭐 공중전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 오로지 발로 안 뛰면 안 되다 보니까 이 발이 혹사를 당하는 거죠. 발이 혹사를 당하고 몸뚱아리가 혹사를 당하는데 그럼 이것을 혹사하지 않으면 또 우리들의 생각이나 또 우리들의 진심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달려라 달려 기꽃이 너질러 나라라라라 기꽃이 너질러. 김종훈 후보의 선거운동 마스코트. 씩씩한 로봇 태권브이가 누군가 했는데 네, 손을 들고 와서 고맙다 인사드리는 음악을 멈췄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무대 뒤 탈을 벗고 흠뻑 땀에 젖은 채 쉬고 있는 선거운동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거라고 보기엔 뭔가 불편해 보였는데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4년 다쳤어요? 괜찮아요. 아까 조금 접질렀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데 오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김종훈 의원이 당선에 할 수 있는 거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요. 왜 이렇게? 노동자 서민 우리 많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김종훈이고 그 당이 민중당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일단 자고 싶어요. 많이 못 자서. 그녀가 느낀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땀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후보도 운동원들도 점점 지쳐가는 선거의 막바지. 하지만 이들에게 지난 선거운동 기간은 소수의 목소리를 힘있게 알려왔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뭐 죽을 각오로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 체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또 보셨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제가 또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 주민 여러분, 민중당 기호 7번 김종훈 후보 여러분들께 인사
모두가 마음껏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수가 있는 곳엔 언제나 소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힘은 없어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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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 속에 다양한 가치가 더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동주민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악선이 되면 조금 더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어쨌든 간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것도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고민들을 나누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미래통합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통합당 맞대결 구조가 된 이번 선거에선 통합당이 5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현역이 제도 전환 북구만 수성했습니다. 통합당이 5석을 차지한 건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보수 1번지 중구에선 후보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동구는 보수표가 결집한 반면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 무산으로 통합당이 현역을 누르고 금배지를 되찾았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공백은 늘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왜 제대로 안 바꾸시는 겁니까?